안녕하세요, 황PD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교는 진정한 국립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학비, 기숙사비, 식비 모두가 무료인 대학교입니다. 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진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성화 대학교고요. 특성상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특수한 학교 이름 때문에 국방부와 마찰이 있었던 대학교. 오늘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국농업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발전 대책으로 대통령령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임업전문학교, 한국소산전문학교 설치정으로 설치한 3년제 국립특성화대학교입니다. 농업 경영인 양성이 목표이고 모든 학비가 무료입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졸업 후 6년간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때 졸업을 못하면 4년차부터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졸업을 못하거나 중퇴할 경우 전액을 학교에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입시도 입시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하는 학교 같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신입생 전원을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수능 점수 대신 학교 생활 기록부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보유한 영농 기반 등을 면접 점수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전 전원일기 볼 때 유인촌 아들 소남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포기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학생회장 선거 때 수남이가 지 실력이 아니고 최분환 선생님 혼자라는 이유로 학생회장이 될 수 있었는데 양심에 찔려서 포기하죠. 이건 진짜 옛날 사람 같네요. 제가 전원일기를 좀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입시에서 본인 혹은 직계 전속 농업 기반이 전형 요소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일기 수남이 할아버지가 농업 기반이 있는 최분환 선생님이고 아버지가 또 유인촌이라서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갔겠죠. 정리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농업 기반이 없으면 30점이 감점되며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성적이 높지 않아도 농업 기반이 튼실하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기농인구가 늘면서 농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 30대부터 50대 지원자까지 늘어나면서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995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시작합니다. 초기 설립 당시 농업전문사관학교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으나 국방부 반대가 심해서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고 합니다. 이후 2007년 한국농업대학,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 2015년 농업진흥청 등 7개 농업생명 관련 기관이 전북혁신도시 이전 배치 계획에 따라 지금의 위치로 캠퍼스가 이전하고 2022년 지금의 모습인 한국농수산대학교가 됩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기본적으로 3년제 국립특성화대학교입니다. 일반 대학이랑 좀 차이가 있죠. 3+1년제 과정을 운영하는데 3학년이 되면 전문학사 취득 및 졸업을 하게 되고 이후 본인이 원하면 전공 심화 과정을 1년 더 수강하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전공은 작물산림학부, 원예학부, 축산학부, 농수산융합학부, 교양학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생소하시죠? 전공 같은 경우 이론 실습 창업을 동시에 중시한다고 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 과정이 각각 이론 현장 실습 창업에 특화되어 있고 실습 또는 이론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고 적당히 분배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업, 어업, 축산업, 1차 산업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전공들이고 타 종합대학처럼 성적으로 전공을 맞출 필요 없이 진짜 적성대로 가면 되는 느낌입니다. 이게 진정한 특성화가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한국승강기대학교랑 비슷하네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같은 경우 2학년이 되면 미국,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농장이나 국내 농장으로 경영주의 지도를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실습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졸업할 수 없고 해외에 나갈 경우 그 나라에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하거나 외국어 수강반에 들어가 적정 시간 이상을 채워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면만 봐도 자율적인 부분보다는 의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의 장점은 실습 위주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건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 그냥 약간 불안한 게 사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한국농수산대학교 외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넓은 평야 같은 느낌입니다. 뭐랄까 광장형 캠퍼스인데 건물이 다 낮아서 학교가 너무너무 한눈에 잘 보입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그냥 다 보인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광장형 캠퍼스인 영남대, 부경대, 충남대 같은 경우 시원은 한데 높은 건물이 좀 있고 캠퍼스가 길어서 한눈에 캠퍼스가 다 보이지는 않는데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건물이 낮고 캠퍼스도 짧고 좌우로 많이 퍼져 있어서 시원하게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한마디로 멋져요. 건물은 우선 깔끔합니다. 조경은 전원일기 같고요. 평화롭고요. 뭔가 힐링이 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는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고 최근 입시 경쟁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방대이지만 인기가 많았었고 2015년도부터 기복 없이 꾸준히 5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 지원자가 많이 줄어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지방대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국립특성화대학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라 사실상 한국복지대학교가 유일한 국립특성화대학교라 불렸었죠. 그러나 2023년 한국복지대학교는 한경대학교와 통합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유일한 국립특성화대학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명도 전문대학 명칭인 컬리지가 아니라 대학교 명칭인 유니버시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뭔가 안정돼가는 모습인데 지방대 위기라 환경은 안 좋은 상황이죠. 어느 나라든 1차 산업은 우리의 생리적 욕구, 먹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관없이 꾸준히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저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게 해주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가봤습니다. 저는 농산 하면 전원 얘기가 생각납니다. 따라라라라라 금동이 따라라라라 유인천 따라라.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